뉴욕시 맨하튼 일대에서 지난 주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암흑과 무더위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 체포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단속 체포 작전이 맞서 미국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한 스톰 베리가 허리케인급에서 열대성 위력으로 약해지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민주당에서 당내 갈등에 불을 지핀 유색 여성 민주당 의원들에게 출신 나라로 돌아가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미국 정계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일대에서 지난 주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암흑과 무더위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32스트리트 한인 상권 지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일 오후 6시 47분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맨하탄 5번가 서쪽 방향과 40번가에서부터 72번가 구간 사이입니다. 사고는 허드슨강 쪽의 변전소에 설치된 변압기가 터지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만 3천 가구에 달하는 가구와 업소는 물론 가로등과 간판 등의 전원이 나가 일대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관광 명소인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꺼지고 인근 오페라 극장 등은 공연을 취소하는 바람에 여행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의 지하철은 4시간이나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열차 안에 갇히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또 일부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승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구조대가 출동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뉴욕시는 42년 전 같은 날인 7월 13일에도 비슷한 대정전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정전은 변전소 낙뢰 때문에 시작됐는데 뉴욕 시민들은 약 25시간 동안 공포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뉴욕 시내 상점 1,700여 곳이 약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 체포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일요일인 14일 이민 세관 단속국은 뉴욕시 등 9개 주요 도시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단속 작전은 지난 13일 밤부터 시작돼 뉴욕시와 함께 LA, 애틀란타, 볼티모어, 시카고, 덴버, 휴스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14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단속 작전 대상지였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는 열대성 폭풍 베리가 닥치는 바람에 제외됐습니다. 맷 엘번스 IC 국장 대행은 수천 명을 겨냥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전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면서 이는 공중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요원들의 안전과 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엘번스 국장 대행은 우리는 이민 판사에 의해 퇴거 명령이 내려진 특정 개인을 체포하고 있다며 이민 법정의 소환에 불응한 자들에게 지난 2월에 돌아갈 기회를 줬으나 정작 돌아간 사람은 3%뿐이라며 이번 작전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단속이 시작되기 전부터 IC 요원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대응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 지침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불법 이민자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근처에 가구를 쌓고 집 전체를 소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단속 체포 작전에 맞서 미국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표적이 된 이민자 사회는 두려움에 동요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 정부와 인권 단체들은 긴급 전화를 운영하며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이민 당국이 주말인 일요일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민세관 단속국 IC의 단속 대상은 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이 내려진 불법 이민자 2,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단속 대상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단속 현장에 같이 있다가 적발된 다른 불법 이민자도 부수적인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권리단체 국경천사들의 휴고 카스트로는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주말에 예정했던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베리가 핥힌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안스와 텍사스의 휴스턴에서는 단속이 유보됐습니다. 뉴올리안스의 IC 관리는 남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해안 일대에서 이번 주말 작전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옹호단체는 이민자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주변 주로도 유예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멕시코만에서 발달한 올해 첫 허리케인급 폭풍 베리가 13일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 베리는 오전 11시 기준 최대 풍속 시속 75마일을 기록하면서 1등급인 허리케인급으로 발달했다가 해안에 상륙하면서 다시 열대성으로 위력이 줄었습니다. 양준하 기자입니다. 베리가 상륙한 지역은 멕시코만 해안 지역 인트라코스탈 시티로 루이지애나 최대 도시 뉴올리안스에서는 서쪽으로 16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베리는 시간당 6마일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전했습니다. 폭풍의 위력은 약해졌지만 상당량의 물폭탄이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강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면서 멕시코만 해안지대에 폭넓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지애나 중서부 지역부터 미시시피, 엘라바마, 아칸소, 미주리까지 중남부 일대가 폭우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에선 폭우로 강 수위가 제방 높이를 넘어섰고 해안 지역 도로 곳곳은 침수됐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엘라바마 등에선 정전이 발생해 13만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침수 지역에 있던 주민 10여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바람에 집 지붕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멕시코만 유전지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베리로 인해 13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멕시코만 하루 원유 생산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민주당에서 당내 갈등에 불을 지핀 유색 여성 민주당 의원들에게 출신 나라로 돌아가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미국 정계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성균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목한 코르테스 의원은 뉴욕 브롱스 출신으로 푸에르토리코 가정에서 태어났고 틀라입 의원은 팔레스타인 난민 2세지만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출신이며 흑인인 프레슬리 의원은 신시내티 출신으로 시카고에서 자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인방을 지목하며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오마르 의원만 소말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진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보며 무척 흥미롭다며 범죄에 찌들고 완전히 몰락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돕는 것이 어떤가,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고 부연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의원 4명에게 돌아가라고 말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계획은 미국을 다시 하얗게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고 통합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반격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이틀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 인원은 10만 100여 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게시 이틀째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 의무자들에 대한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는 등 비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 대한 17년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 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가 로컬 경찰의 이민자 단속 및 연방 당국과의 공조를 금지한 뉴저지 주 검찰총장의 행정 지침에 반발해 주 정부를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발효된 거버 그리월 주 검찰총장의 로컬 경찰의 연방 이민 단속 공조 지침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오션 카운티의 입장입니다. 그간 오션 카운티의 경우 카운티 구치소에 재소자가 입감할 때 출신국 등을 조사하게 되고 만약 불법 체류 신분일 경우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월 주 검찰총장의 지침은 재소자들의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공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션 카운티 정부가 소송을 공식 제기할 경우 현재 주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공화당 성향의 카운티 정부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에 오른 42살의 마이클 박 판사가 뉴욕 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뉴욕 한인회 등이 지난 주말 마련한 축하 파티에 참석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준 한인 커뮤니티에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젊은 한인 2세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훌륭한 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축하 행사에는 한인사회 인사들뿐 아니라 아시안 법조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박 판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로는 두 번째로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됐던 홍콩계 데니친 판사가 직접 참석해 김 판사의 취임 선서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뉴욕타임스의 네일업계 왜곡 보도로 강화된 뉴욕주 정책에 반발하는 한인 네일업소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던 박 판사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1980년대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였던 54살의 드와이트 구든이 또 마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구든은 지난 6월 7일 고속도로에서 지나치게 느리게 운전하다 경찰의 검문을 받고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코카인을 발견해 구든을 체포했습니다. 19살의 1984년 미국 프로야구 뉴욕 매츠 소속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구든은 이듬해인 1985년 24승 4패, 평균 자책점 1.53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1986년에는 17승 6패, 평균 자책점 2.84를 기록하며 매치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 반열에 올랐지만 마약과 술에 찌든 파티에 빠져들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의 뉴워크 경찰국 소속인 49살의 경관 존 포르 미사노가 별거 중인 아내를 총격살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아내의 남자친구도 총을 맞아 중태입니다. 뉴저지주 에섹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24년 경력의 베테랑 경관인 미사노는 오늘 새벽 2시경 제퍼슨 지역 미러 플레이스에 있는 집에서 아내와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미사노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생일 파티장에서 뿔이 달린 가면을 쓰고 놀던 어린이가 대형 유리창을 박살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CBS가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지난 일요일 생일 파티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뿔이 달린 마스코트인 뉴저지 데빌 가면을 쓰고 달리다 방향 감각을 잃으면서 유리창과 충돌해 대형 유리창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을 거처로 삼는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철 객차와 역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수는 올 상반기 현재 2,1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771명보다 무려 23%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뉴저지 트랜짓 열차 30여 편이 무더기 취소됐습니다. NJ 101.5 라디오 방송 보도에 따르면 13일 하루 동안 뉴저지 트랜짓 트위터를 통해 14편의 열차 운행 취소가 된 데 이어 14일에도 오후 2시까지 14편의 운행 취소가 되면서 주말 동안 약 30편의 열차가 갑작스럽게 운행 취소됐습니다. 이번 무더기 열차 취소 사태에 대해 트랜짓 측이 밝힌 원인은 기관사 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올드테판에 있는 팰리세이드 교회 강제 경매 일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당초 12일로 예정돼 있던 팰리세이드 교회 건물 경매가 8월 16일로 늦춰졌습니다. 이로써 벨리 내셔널 뱅크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 소송을 당한 팰리세이드 교회 건물 경매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연기되는 겁니다. 맨하탄 최고급 백화점인 바니스 뉴욕이 파산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3일 복수의 관계자를 이용해 바니스 뉴욕이 로펌과 파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주 이내에 파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한방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송한의원의 최재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한방정신과에서 치료가 가능한 진료 과목은 무엇이 있나요? 글쎄요, 요즘 우울증이라든가 무슨 공황장애, 심지어 ADHD, 자폐증, 사실 정신과 질환은 거의 다 해당된다 그래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사실 정말 많이 생소하거든요. 제가 네.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한방 정신과라고 하면 뭐 네. 약과 뭐 침을 병행해서 네. 하는 치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맨 처음에 오면은 환자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침을 쓸 수도 있고, 약을 쓸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네. 또 사실은 이 한방에서는 그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양생법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침과 그 약 쓰는 거 이외에 네네. 상담 이외에 심지어 숨 쉬는 방법, 아, 약간의 운동하는 네. 방법, 네. 뭐 물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햇볕을 어느 정도 쬐어야 된다든지, 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당될 수 있죠.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치료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네. 그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침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예. 네, 우울증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기간은 이제 뭐 짧게도 걸릴 수가 있고 길게도 걸릴 수가 있지만 어떤 네.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야 뭐 딱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인데요. 네. 우울증이라는 그 병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우울증 침으로 다 이렇게 치료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 외람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우울하다고 하는 그 기운적인 상태, 그 상태는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바뀌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 기타 다른 요인들, 네네. 그다음에 뭐 기질적인 요인들, 뭐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어떤 그 양약을 얼마큼 복용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약을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예. 이제 정신과 양방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을 섭취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약을 먹는 약을 좀 중단하고 그 한약으로만 이렇게 대체하고 침으로 하면은 그게 좀 괜찮아질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네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의료법이요 특히 이렇게 한방에서 의사들이 환자한테 당장 뭐 우울증 약이나
정신과 약을 끊어라. 네. 이런 말들을 잘 하지도 않고요. 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자발적으로 네. 그 정신과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건 네. 양방 선생님이에요. 네네. 양방 선생님하고 이제 의논해서 말하자면은 뭐 허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영어로 taper up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죠. 근데 굳이 이제 또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 네. 나 지금 양방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침을 맞는 건 괜찮은데 꼭 한약을 먹어야지 되나요? 라는 사람들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전쟁과 전략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해병대나 낙하산 부대는 침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떤 그 대규모 상륙 부대라든가 해군 함정이 간다든가 이거는 또 한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한약을 써야 되는 경우는 그때는 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네. 한약을 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선생님께서 아까 정신적인 어떤 자폐라든지 우울증, 뭐 ADHD,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네. 어떤 부분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가요? 이제 뭐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 마음에 포인트를 두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조금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황제내경이라든가 이런 소문에 옛날 고서에다 나온 얘기인데 한 7가지 정도로 인간이 그 겪게 될 네. 감정을 갈라놨거든요, 이미. 네. 그러니까 그 7가지 캐러고리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심하게 노출이 됐고 그것 때문에 기운의 변화가 네. 병에 이르도록 왔는가에 말하자면 그 패토피지올로지죠.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네. 1부에서 이렇게 하고 네. 2부에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송한의원에서 최재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